안녕하세요. 오늘 9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확률이란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를 통계적 실험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통계적 실험을 하면 가능한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할당을 하는 거죠. 가능한 결과들의 모든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집합이죠. 그런 집합, 다시 말해서 사건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곳의 확률은 정의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거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이라는 거는 항상 발생한다는 거고 0이라는 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하면 표본 공간은 결과들의 모든 가능한 그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면 결과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죠. 1.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확률, 직관적인 확률도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거가 주관적 확률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학문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많이 쓰질 않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상대도수 방법은 우리가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경우, 반복이 가능한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대도수가 확률에 점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무한히 많이 하면 그때의 상대도수는 확률값하고 거의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상대도수는 반복을 그렇게 많이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확률의 근사값은 되더라도 확률값하고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이 그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집합 원소들이 같은 확률을 가질 때, 등확률을 가질 때는 우리가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각각 원소들의 확률은 이제 1 나누기 원소의 개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등확률을 부여할 수가 있다. 전형적으로 공정한 동전, 페어한 동전인 경우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한 번 던질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각각의 우리가 2분의 1씩 부여를 하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럴 때는 그 점들의 수, 그 각 면의 점들의 수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여섯 개짜리 총 6면이 우리가 이제 페어한 주사위다라면 동등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젖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면이 동등하면 6분의 1씩 이렇게 이제 주는 거가 이게 등확률 할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거는 여사건. 여사건은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적어도 얼마,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러면 그거의 여사건은 한 개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0번부터 이제 자연수가 가능한데, 그 한 번 이상의 여사건은 0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사건이 간혹 가다가 확률 계산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사건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의 확률을 뺀 거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복합사건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책에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독립사건, 종속사건, 독립사건의 곱셈 법칙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부 확률 같은 거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덧셈 법칙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상호 배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뒷장에서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뒷장에서 안 쓰는 거는 내가 뺐어요. 그래서 뒷장에서 사용하는 내용들만 내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독립사건, 종속사건이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독립사건, 종속사건.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이벤트. 종속사건은 디펜던트 이벤트.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사건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음이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확률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 동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던지는 실험은 하나의 동전이 나온 결과가 다른 동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는 실험은 계속 던지더라도 그건 독립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 앞면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번 던지는 동전의 결과가 뭐 뒷면이 돼야 된다든가 앞면이 앞에 거 연장해서 앞면이 나온다든가 이러질 않거든요. 완전히 별개로 다음번 동전 던질 때는 결과가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던지는 실험 이런 거는 거의 다 독립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전과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이 주사위는 뭐 짝수가 나온다든가 서로 요게 한쪽에서 뭐 앞면이 나왔다 그래서 뒤에 거는 반드시 뭐 홀수가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실험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독립사건이죠. 종속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니면 종속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앞의 결과가 뒤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결과가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종속사건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어떤 주머니에 빨간 공, 파란 공이 있는 그런 주머니, 거기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 파란 공이고 두 번째는 빨간 공이고 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왔다는 거가 두 번째 붉은 공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머니에 유한개 몇 개가 들어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실험 이런 거는 이제 종속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임원 중에서 이것도 이제 주머니 같은 얘기죠. 거기에 3명의 남자하고 2명의 여자 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차례로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여자인 사건 이런 거는 종속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주머니처럼 여기에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2명을 뽑거든요. 누가 2명을 뽑는데 이게 이제 2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여자고 두 번째도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첫 번째 여자인 사건.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여자인 사건. 여자인 사건.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여자가 나오는 확률은 이제 첫 번째 여자가 나오는 거는 여기 총 5명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여자가 나오니까 5명 중에서 2명이 되죠.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여자가 나올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여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조건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여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이제 조건부 얘기예요,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 확률. 그러면 첫 번째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기 주머니에 여자가 몇 명이 되냐면 이게 여자가 한 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여자가 뽑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총 네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4명밖에 없죠. 그래서 4명 중에서 여자가 한 명이다. 그래서 4분의 1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똑같이 여자의 확률인데 두 번째 그 결과의 확률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만약 첫 번째 그 남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남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두 번째 여자가 나올 확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남자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이걸 원상태로 바꿀게요. 여자가 둘이면 첫 번째 만약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남자가 2명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나왔냐 여자가 나왔냐에 따라서 여자가 나올 상황 똑같이 확률은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바꿔지니까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 사건은 총 4명 중에서 여자가 2명,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나오면 두 번째 여자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데 첫 번째 남자가 나온 상황에서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 거는 4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져요, 확률이. 이런 걸 보고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의 종속사건은 이렇게 유한 이 주머니 어떤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유한한 그런 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뽑는 그런 실험은 이제 전부 다 매번 하나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으면 두 번째 뽑을 때 첫 번째 거에 영향받고 세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거에 영향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종속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은 독립사건은 그 한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 발생 확률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계속 확률이. 그리고 종속사건은 첫 번째 일어난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발생할 확률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종속사건. 확률이 이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예제 1은 이제 확률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이제 A를 갖다가 첫 번째 그 동전이 앞면, 이건 B는 두 번째 동전이 앞면. 이렇게 만약 우리가 얘기를 하면 PA는 첫 번째는 동전을 던졌을 때 페어한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상황에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 일 확률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동전을 던질 때 그게 영향을 받나요? 똑같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이 상황이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이것도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전 또 이제 만약 우리가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더라도 이 뒷면인 상황에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 전혀 영향을 못 주거든요. 앞에 앞면이든 뒷면이든 영향을 안 주니까 이것도 똑같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들이 안 변해요. 이런 것이 독립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독립사건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독립사건을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런 AND의 확률, 인터섹션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 이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확률들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확률들을. 그래서 이제 독립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독립사건인 경우를. 독립사건이면은 확률들을 계속 그냥 곱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독립사건이 아니고 종속사건이면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만 되는 거 아니죠. 조건부 확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독립사건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독립사건인 경우를. 그래서 독립사건인 경우는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 A and B 우리가 인터섹션을 A and B라고 또 얘기를 하죠. A 캡 B를 이거를 A and B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교집합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확률을 구할 때 A의 확률하고 B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독립사건의 경우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예제 4번 한번 봐요. 두 개의 공정한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실험은 독립사건이라고 그랬죠. 계속 던지는 거. 이거는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각각 5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사위도 5가 나오고요. 두 번째 주사위도 5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A and B 그 인터섹션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두 확률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5일 확률은 총 6면 중에서 5가 한 면이니까 등확률에서 6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도 6분의 1. 그냥 똑같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이 3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4번 149쪽에 있습니다. 앤드류는 55살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72%다. 0.87이다. 엘렌은 35살이고 앞으로 10년 생존할 확률이 0.9이다. 35살이니까 이제 훨씬 이제 향후는 굉장히 수명이 길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 것 같네요. 사람의 수명은 그리고 이제 젊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가정에서 한다든가 뭐 어떤 유전자로 거의 비슷하다거나 그러면 서로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어떤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앤드류하고 엘렌 모두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 사건은 종속인가? 이거는 서로 영향 안 받도록 굉장히 다른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앤드류가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하는 사건이고 B는 엘렌이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모두 10년 동안 둘 다 생존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 A and B. A이고 B. 1 확률이고요. 요거를 기호로 쓴다면 A 캡 B의 확률이고, 요거는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로 나타낸다. 그래서 0.7이고 0.9이고 곱하면 0.66.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생존할 확률은 0.6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네요. 그냥 곱하기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제 2절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요. 조건부 확률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서도 다른 건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우리가 이제 계승,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계승 순열 조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실험 공간들이 등확률일 때는 우리는 이제 개수만 헤아려 가지고 어떤 사건의 안에 포함되는 개수만 헤아려 가지고 확률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의 확률은 전체 그 실험 결과의 수분에 그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에 속해 있는 결과 수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니까 수를 헤아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험 결과 수를 세는 방법, 곱셈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실험이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여기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실험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는 여기에 결과는 M가지 실험 결과가 있고, 2단계에서는 N가지 실험 결과가 있고, 3단계에서는 K가지 실험 결과들이 있다. 그러면 이 3단계에 걸쳐서 총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표시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실험 결과의 수는 이렇게 총 M가지, N가지, K가지. M가지의 각각에서 2단계 N가지가 있고, N가지에서 또 각각에서 3단계 K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 있죠. 자연수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제 0은 자연수가 아닌데 0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정수네요. 사실은 양의 정수. 근데 이제 0 팩토리얼은 1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게 이제 느낌표 형태죠. 그리고 또 1 팩토리얼도 1이고요. 1 팩토리얼도 1이고,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이다. 이거는 이제 n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이제 줄어드는 걸로 계속 곱하기 하죠. 1까지.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는 1까지 가게. 이렇게 전부 다 곱한 거. 이걸 갖다가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 줄어가는 거예요. 3이 1까지. 그러면은 3이는 6. 그래서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은 n개의 대상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그래서 r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여기 r개 자리를 만들어서 처음 자리에 그 이제 올 수 있는 그 대상 수, 여기는 이제 n개가 있으니까 n개가 첫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그 다음 자리에는 n-1개. 그래가지고 그 R번째에 올 수 있는 그 이제 개수는, 왜냐하면 여기 하나가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이제 하나씩 그 올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R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두 번째 자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R번째 자리는 R-1을 빼주는 거죠. 그죠? R-1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 퍼뮤테이션 하는 처음에 n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n-1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R번째 자리에서는 n-R 플러스 1 그러니까 n에서 R-1을 빼준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가능해서 여기까지 다 곱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은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여기 책에서 본 것처럼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한쪽에다가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은 이게 이제 n-가지, n-1가지, n-R 플러스 1가지니까 요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요 뒤에 오는 것이 요 뒤에 이제 오는 거가 이게 이제 n-R, n-R-1 이래서 1까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린 거죠. 요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얼을 요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없애버린 거. 이제 그걸 갖다가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조합은 퍼뮤테이션하고 다른 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순서를 고려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R개를 선택해서 R개를 이렇게 정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R개를 정렬하는 거는 필요 없어. 뒤에가 있어도 되고 앞에가 있어도 되고 순서가 어느 쪽에 가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을 그 방법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라서 n 퍼뮤테이션 R을 갖다가 R개를 정렬하는 방법의 수니까 R 자리를 이렇게 정렬하는 거는 R 팩토리얼이죠. 방법수가 R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게 n 컨비네이션 R이죠. n 컨비네이션 R.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써요.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혹은 여기서 쓰는 것처럼 n 컨비네이션 R. 컨비네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다음 장에서부터 쓸 거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요.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큰 가로에다가 세로로 n 컨비네이션 R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 용어를 쓸 거예요.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태가 이제 이렇게 그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퍼뮤테이션을 알게 정렬하는 방법수로 나눈 거고, 그러니까 훨씬 작죠. 컨비네이션은 개수가 훨씬 작아져요. 그리고 요 개수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퍼뮤테이션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R개하고 n-R개 쪼개 갖고 각각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n 컨비네이션 R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요거를 주로 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n 팩토리얼이 있으면 n 팩토리얼로 두 개 쪼개는 거죠. R하고 n-R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각각 팩토리얼로 해서 곱하기로 한 거. 요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자, 한번 요거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이 강의를 이제 마칠게요. 곱셈 법칙. 제클린은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다음 학기에 심리학, 생리학을 수강해야 되고 스페인어 2도 수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강좌를 오픈하는 거가 그 생리학은 심리학은 2강좌, 생리학은 2강좌, 스페인어는 3강좌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클린이 선택할 수 있는 이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강좌 수, 모든 강좌 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가지, 3가지 그러니까 1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강좌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죠. 그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승에 대한 예제로 3팩토리얼 아까 했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똑같죠? 이것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그래서 이것도 역시 6가지고요. 자, 순열은 이건 8명이 5개의 의자에 순서대로 앉는 배열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게 순서도 고려가 되는 거죠. 순서도. 그런 거를 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8 퍼미테이션 5가 되고 8 퍼미테이션 5는 우리가 이제 나타낸다면 8부터 시작해서 5개가 이제 하나씩 줄어서 처음 자리는 8가지, 두 번째 자리는 7가지, 세 번째 자리는 6가지, 네 번째 자리는 5가지, 그 다음 5번째 자리는 4가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전부 다 이제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 2, 1 쓰고 여기에다가 또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를 갖다 곱하고 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되니까 여기 이제 3팩토리얼 분의 8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굉장히 큰 수가 나오죠. 자, 조합은 어떤 전공에서는 한 학기 동안 추천한 10권의 책 중에서 4권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4권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그 4권의 책을 순서는 필요 없잖아요. 읽는 순서는. 그래서 그냥 4권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퍼미테이션 아니 컨비네이션이다. 그래서 식 컨비네이션 4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퍼미테이션이 여기가 10, 9, 8, 7, 4개를 4개 늘어놓는 거죠. 4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밑에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4, 3, 2, 1. 예, 요 밑에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요걸로. 그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 여기가 3으로 나눠지고 여기 4, 2는 8 해서 이렇게 하면 계산이 3, 7에 21에다가 210 계산이 좀 쉬워지죠. 그래서 훨씬 작은 값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값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12 보면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회장, 부회장, 회계를 선출해야 된다. 자리가 따로 있죠. 따로. 이게 회장, 부회장, 회계. 이게 뒤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을까? 이거는 퍼미테이션 얘기죠. 셋을 뽑는 거. 그래서 12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쓸 거고 요거는 12부터 3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132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순서 고려하지 않는 조합 문제네요. 12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을 연합회의의 대표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서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12 컨비네이션 3이고요. 이거는 12 컨비네이션 3.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퍼미테이션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여기 3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3이는 6, 6이니까 6이는 12 이렇게 되고 요거 곱해주면 22에다가 하면 220이 되겠죠. 훨씬 위에보다 굉장히 작은 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계산을 하면 퍼미테이션보다는 굉장히 작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구주차 세 번째 강의는 이항 확률 분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